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간밤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조금 하락을 하면서 좀 마감이 되었었죠. 특히 독일이 마이너스 2% 가까이 빠졌었는데 미 증시도 마이너스 1% 가까이 빠지다가 장 막판에 일부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일단 마감이 되는 모습에서 마감이 되었었는데, 이 엔비디아가 엄청난 실적을 발표하면서 뭐 나스닥 선물을 판도를 완전히 180도 뒤집어 놓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갭이 떠서는 좀 안 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갭 상승 출발을 하다가 이내 좀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오늘 또 하락 종목수가 좀 많게 또 운봉의 크기가 좀 깊게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일단 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당연한 결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항상 시가 개파락이 클 때는 용기를 가져야 되고요. 시가 개파락이 클 때는 매수에 대한 용기를 가져야 되고, 반대로 시가의 종목군들이 갭을 높게 뜰 때는 우려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게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시장에서 이 누군가는 그 종목을 들고 있고 그 종목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다가 이러한 이슈가 터졌을 때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장에 많이 있겠습니까? 네, 그런 거를 생각을 해 보면은 항상 이제 주식은 반대로 해야 되는 게, 즉 개인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움직여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그 5월 말까지 6월 초 5월 말까지 해서 일단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을 하는데, 이벤트를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1개월 가입할 때 5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사실 50만원이라는 기준이 이 안에 검색식과 여러가지 이제 신규 가입자 한해서 여러가지 검색식과 차트 설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존에 했던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기간에 일단은 뭐 35만원으로 내려서 진행을 하고, 뭐 추가 기일을 더 늘려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참고를 하시고요. 6월 4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어제 또 이런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주시는데요. 이 종목을 하루에 몇 개를 이렇게 하냐, 그런 질문을 좀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매일같이 수많은 종목을 매매할 생각이라면 함께 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투자에 있어서 제가 최근에도 특히 이제 4월 말부터 5월달이 지금 다 끝나는 시점에서 스윙으로 종목을 지금 잡아 들어가는 게 거의 한두 종목뿐이 없습니다. 반도체에서 오늘 전략 매도를 한 심텍 정도 있었고, 엔캠 있었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뭐 종배 관점에서 종목을 봤을 뿐이지 많은 종목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종목군들이 이 스윙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종목을 볼 때 매일같이 종목이 나온다라는 것도 저는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같이 종목을 우리가 매수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타의 기준에서는 종목 선정이 어찌됐든 가장 중요합니다. 그 종목 선정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거고, 어떠한 방법론은 이 차선이고요. 두 번째고, 첫째도 종목이고 둘째도 종목이고 셋째도 종목이다. 예? 종목 선정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건지, 종목을 선정을 하면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식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 매매의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손실이 나는지. 대부분은요 1등주를 매매하지 못하고 2등주 3등주에 들어가서 깨지고 또 깨지고 하는 겁니다. 혹은 시장에 관심이 없는데 갑작스럽게 뭐 찌라시나 뭐 텔레그램이나 카카오나 뭐 이런 데에서 돌아오는 뭐 이런 이 잡다한 종목에 대한 정보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한 정보를 받고 그냥 나도 모르게 종목에 빨려 들어갈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하는 큰 손실을 거기에서
거기에서 보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어닝 슈퍼 서프라이즈에 환호한 이수 페타시스. 그런데 지수는 하락입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내일은 모든 이벤트가 마무리되며 앞으로 뭐가 남았을까를 우리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부채 한도 이슈에 우리는 더 주목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게 어떨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한 거는 기다리는 겁니다. 당연한 거는 기다리는 거죠.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이벤트들이 몇 개가 나왔죠.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컨퍼런스,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이벤트가 뭘까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보다 더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남은 이벤트는 부채 한도 협상이 되냐 안 되냐에 따른 노이즈, 그리고 D-Day가 다가옴에 따라서 불안하다 그런 불안감 등이 증시를 약간 짓누를 요인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수가 어제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 다다랐고, 많이 밀리게 되면 그거는 이제 기회를 삼아서 잡아두신다. 왜? 6월 이후에는 금리에 대한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거는 4월달 증시가 폭락할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말씀드린 이 증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 명분이 바로 이거다라는 부분으로 큰 틀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시작할 때는 당연히 상승 종목수가 많게 시작을 했지만은 장 마감할 때는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상태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최근 상해 증시나 홍콩 항세, 대만이라든지 전 세계 증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코스닥은 좀 잘 올라왔죠. 코스피도 잘 올라왔고, 그런데 D-Day가 다가옴에 따라서 그 불안감은 증시에 일정 부분 작용을 해줄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선물 매도가 장중에 8천억까지 일어났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버티고 나머지 종목에서 많이 미는 모습이 펼쳐졌고, 특히 이제 코스닥은 2차전지 필두로 매도가 많이 나왔고, IT 반도체도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오늘의 이 엔비디아 이슈는 IT 반도체 셀 기사입니다. 단 특정한 종목은 제외하고요. 그 특정한 종목을 볼 때는 당연히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시장이 빠지는데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시장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관심을 가득 받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주도주의 여부가 판단이 나는데, 오늘의 이수 페타시스는 그런 부분이 100% 확인이 된 주도주였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수 보면은 장 초반에 이렇게 해서 올라올 때 IT 반도체가 반등을 하면서 쫙 올라왔었죠. 그 이후에 다 떨어졌습니다. 이 계단식 하락에 걸려버리면 굉장히 답답한 모습인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계단식 하락은 어디서 보냐, 바로 이겁니다. 이 부분, 이 프로그램 매수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들어간 거고요. 800억이 넘어간 순간부터 정체가 돼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고, 이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됐죠. 이 현기차랑 제약바이오에서 좀 매도가 나왔고, 2차전지 섹터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짓눌렸던 요인이 오늘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미증시 전일 하락 마감을 했는데, 여전히 부채 한도 협상 이슈에 이제는 D-Day가 다가옴에 따라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타 빅테크 기업들 단기 고점 찍고 빠진 가운데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게 엔비디아의 매출은 감소했는데 이익이 증가했다? 거기에 2분기 가이던스에 50% 상향이라는 슈퍼 서프라이즈가 또 한번 증시를 화들짝 놀라게 했다고 봅니다. 굉장히 가이던스로 봤을 때 잘 나왔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고, 가격이 비싼데 또 불구하고 잘 나갔다. 근데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즉 고부가치 제품들이 많이 팔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물건이 없다. 2분기에 50% 늘어날 것이다. 이건 굉장히 좋은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 무거운 종목이 21%가 시간에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은 국내 증시 당연히 지수는 빠진다라고 봐는 게 맞는 거고, 엔비디아 관련주 중에 대장주를 찾는 게 우선이겠죠. 왜? 아침에 C랩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가고, 그 이후에도 이제 IT 반도체가 살아서 움직이는데 수급이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0억 정도 되는 프로그램 물량을 중간에 돌릴 때 끄집어 올렸고, 그리고 나서 시장에 이 움직일 만한 이슈가 없었죠. 엔비디아 이슈보다 더 큰 이슈를 동반해서 뭔가가 주도주가 나오게 된다면야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종목군들은 오늘 누보라든지
뭐 오장의 애경케미칼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다 재탄 기사들 가운데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은 확실히 이수페타시스가 그냥 시장에 이 종목 하나로만 매매를 해도 충분한 날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현대, 기아차에서 금일 외국계 셀리프트가 좀 나왔는데요. 그러므로 인해 자동차가 힘들었죠. 2차전지 하락 추세여서 지수 연동까지 되니 힘들죠. 반도체 섹터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단기 너무 많이 올라서 오늘이 매도 기회로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었네요. 많이 올랐으니까. 시장이 어수선한 가운데 최근 해지는 곡물이 차지했죠. 거기에 또 우크라이나 이슈가 지속되면서 곡물주가 날 잡았다시피 다시 한번 강하게 작용과 반종의 법칙을 만들며 시장은 이수페트스와 누보 그리고 정부의 나트륨 배터리 2027년도까지 상용화 뭐 이런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애경케미칼 그리고 대형주는 SK하이닉스가 움직이면서 오늘 시장을 전부 다 한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중간에 뭐 클라우드 에어라든지 뭐 캐시 그리고 홀딩스라든지 움직였지만 이 종목군들 모르겠어요. 저는 매매는 하긴 했는데 좀 재료적 가치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캐시코트에 좀 들었는데 결국은 좀 상에 좀 들어갔고요. 제약바이오 기준에서 전일 세트리온 비코제도 못 갔습니다. 가장 강력한 재료가 나왔을 때 주가가 못 가는 경우는 그 이후에 차익 매물이 통상 출회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7월달에 시판이죠. 즉 기다렸다 다시 사면 되는 이슈라고 봅니다. 7월에 시판은 좋은 재료고 24조라는 이 시장 규모는 굉장히 큰 겁니다. 셀트리온이 거기서 10%만 먹어도 되는 겁니다. 10%만 먹어도 2조 4천억. 근데 이제 바이오 시밀러기 때문에 싸게 팔고 뭐 싸게 팔아서 1조만 먹더라도 매출에서 증가되는 부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큰 재료임에는 분명하다. 고로 제약바이오는 조금 못 갔다 싶지만은 매수로 시장에 빠졌을 때 잡아야 된다. 왜? 6월 이후에는 학회 일정이 8, 9월 달까지 굉장히 많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 매매를 할 종목이 매일 튀어나온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 매매 저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회원님들하고 단타하다가 많이 물려요. 단타하다가 많이 물리는데 단타는 철저하게 단타로 봐야 되고 내가 스윙으로 잡는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기다려서 매매를 하는 그 원칙적인 부분을 꼭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종목을 사서 투자하겠다라는 이 말은 틀린 겁니다. 그렇게 자주 종목이 나오는 게 저는 문제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때를 기다리는 게 맞죠. 혹은 비중을 조절한다든지 매매란 시장의 주도주를 찾는 연습부터 하십시오. 그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기법 찾아 이곳저곳 정보를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주도주를 찾는 연습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매매 방법, 사실 매매 방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적용하는 종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렸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종목이 좋으면 시장의 주도주고 강력한 수급이 붙어있는 종목이라면 어느 자리에 사도 어느 자리에서 물리더라도 최소한 살려는 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종목에 물리고 그런 종목에서 매매를 해서 그런 종목에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살아서라도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깨질 때는 덜 깨지고 먹을 때는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대장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손실이 많이 나는 거는 장중 순간순간 튀어 올라오고 뉴스를 띄우며 정말 아름다워 보이는 종목에 현혹되어 뇌동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만 바꾸시면 모든 게 변할 겁니다. 제 방송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랍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 잘못된 매매를 했을 때 항상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뭐 10년이 넘었어도 아직도 그러죠. 고칠 수는 없는데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계속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오늘은 제가 뭐 시간에 종목군들을 정리를 안 해서 뭐 상한가 간 종목군들 몇 개 보면 이제 ITI즈, C랩이 이제 엔비디아 관련 상한가를 간 거고, 캐시코트렐은 뭐 정부에서 90조 뭐 규모의 이 탈탄소 뭐 관련된 뭐 이슈로 일단 상한가에 갔는데 일단 상한가가 들어간 거고, 라이콤은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테슬라 관련 회사에 라이다 부품을 공급할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으로 좀 올랐네요. 얼마 전에 뉴스 띄우고 개인들을 완전히 다 죽인 다음에 참 이렇게 다시 올렸는데 뭐 그렇고요. 자, 종목군들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외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와 오늘 지금 시간 외에 뭐 지금 나스닥 선물이 1.4%니까 갭을 두면 바로 여기까지 올라올 겁니다. 나스닥 선물로 좀 볼까요? 나스닥 선물로 보면은 지금 1.5%니까 거의 이 구간이죠. 그러니까 갭을 들면은 어느 정도 지금 올라와서 출발을 할 건데,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 둘 중 하나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오늘 코스닥 기준에서 보면 이 구간이 명확히 이제 이 추세대, 여기서 깨졌던 추세대를 깨고 빠졌다가 추세대에 올라와서 맞고 떨어졌죠. 이 추세대를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쌍바닥을 잡고 헤드앤숄더를 만든 다음에, 역헤드앤숄더를 만든 다음에 올라가는 게 좀 아름답겠다. 일단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이제 코스닥보다는 조금 모양새가 좋은데요. 이런 부분을 돌파를 해주면 코스피가 더 좋을 것 같고, 아직은 돌파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다 정도 생각을 하고 보면 좋을 것 같다 싶고요. 잠시만요. 자, 오늘 종목 보면 SK하이닉스가 일단 시가가 굉장히 높게 떠서 출발을 했는데요. 하이닉스에 6.7%가 떴으면 엄청나게 갭상을 크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밀렸다가 얘도 아래꼴을 잡고 올라왔는데, SK하이닉스가 이제 중간에 바닥을 잡고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종목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프로그램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거를 판단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C랩이라든지 얘가 상한가를 빨리 들어갔고, 그 다음에 IT 뭐 이런 종목군들 상한가에 들어간 걸 봤으면 중소형주가 상한가 같다 그러면은 좀 묵직한 엔비디아에 엮여있는, 엔비디아에 실제로 납품하고 있는 이수페타시스의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얘도 이제 보면은 기준이 좀 잡혀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뭐 일봉상에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를 했고, 11,700원에 들어왔으면 좀 아팠죠. 제가 보는 자리는 사실 11,700원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자리는, 기법의 자리는 이제 뭐 구간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제가 하는 거 공개를 하는 게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자리, 첫 자리에 라인에 단 구간, 그 다음에 이런 구간 돌파할 때 볼 수 있고, 여기 눌릴 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 되는 거라고 좀 보여지네요. 매매는 여러 차례 했는데 종배를 사실은 여기서 좀 더 떨어지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서 대응을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사실 좀 잡지를 못해서 좀 아쉽네요. 시간에 이 정도 거래 대금과 이 정도 수급이면 시간에 충분히 뜰 수도 있는 종목인데 그렇게 한 건 좀 아쉽고요. 뭐 오늘은 뭐 저는 다른 매매는 많이 안 했고, 거의 이수페타시스에서 매매를 다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이제 매매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지었고요. 어제 이제 계좌 두 개로 좀 들어왔었는데, 하나는 시가에 팔고 나머지 하나는 좀 올라와서 팔아서 이거 상따에서 넘어온 클라우드웨어 하나 매매를 했었고, 오늘 IT 반도체 그 외에도 종목군들이 좀 있었죠. IT 반도체에서 종목군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심택을
좀 매수를 해서 좀 끌고 왔었습니다. 십택을 좀 더 싸게 샀으면 좋았는데 뭐 좀 떨어져서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 여기서 추가 매수를 좀 해놓고 오늘까지 좀 들고 와서 그냥 구간은 이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위에서는 얼마 안 샀고요. 여기서부터 많이 샀겠네요. 18,000, 28,000원 그리고 여기서 좀 사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물량 반 팔아서 그냥 평단가만 낮춰놓고 판 거 다시 사서 이렇게 해서 스윙은 이걸로 좀 마무리를 졌습니다. IT 반도체는. 그래서 오늘 제가 봤을 때는 IT 반도체 내일까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뭐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시금 조정을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필요하고 IT 반도체 특성이 좀 그래서 IT 반도체 특성이 좀 그래서 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뭐 IT 반도체 주도주라고 하면 뭐 이수 페타시스 있을 것이고 한미 반도체 있을 거죠. 이런 종목군들 좀 밀려 내려와 주기를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가 2분기에도 분명히 좋을 거잖아요. 좋을 거니까 2분기에도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이수 페타시스 시간에 좋네. 시간에 신고가 돌파했네. 그리고 뭐 아비코 전자라든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 많이 떨어졌을 때 최근에 가장 강했던 DDR5가 이 다음에도 가장 강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2차전지 좀 넘어가서 뭐 에코프로라든지 지금 이 박스권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를 돌파 못하면 당연히 이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올 텐데 얘도 이제 나름의 매수의 구간을 잡아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 강원에너지도요 좀 내려오면 다시 2만원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리튬과 그 다음에 곡물과 그 다음에 AI로 좀 움직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 AI 저희가 이제 어제 그저께 마음 AI랑 좀 사서 넘어왔는데 마음 같은 경우는 다 팔아버렸었고 어제 셀바스 AI는 오늘 시가에 전량 매도를 하면서 이제 최근에 매수했던 거는 이쪽에서 전부 마감을 했고요. 이 다음에 이제 AI 이벤트는 마음 AI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 이후에 AI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거는 그 오픈 AI요 CEO가 방한을 하게 되면 오픈 AI CEO가 9일날 방한을 하게 되면 이 기업들을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점이 이런 부분에서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이 내려오면 이런 하단 구간에서 좀 지지 여부를 파악을 하고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하단에서 그리고 로봇주들 잠깐 보면 SPG가 이제 300억 자금 조달 목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죠. 일단 대주주한테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 물량 우려는 좀 없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로봇들도 좀 많이 밀리면 봐야 돼요. 특히 이제 저는 계속 관심이 요즘 가는 거는 물류로봇 쪽에서 T로보틱스가 좀 깨지기를 좀 기다리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밀리지는 않고 있구나 정도 생각이 듭니다. 많이 밀리고 있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가지를 못했죠. 좀 밀렸을 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봉이 서 있는데 빠지더라도 이 자리는 무조건 지켜줘야 될 자리 혹은 여기까지 밀리더라도 여기서 반등을 해주면 반등이 더 세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밀리는지만 체크를 하고 GI이노베이션은 좀 밀리기를 좀 바라는데요. 오늘도 5일선에서 일단 반등을 하네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만원, 22,000원대 사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유리할 것 같은데 그런 자리가 아직은 좀 오지 않아서요. 자, 일단은 내일장 관심은 여전히 곡물 쪽 흐름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재건 관련해서 이제 삼부토건 투매가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강하게 투매가 좀 나오기를 좀 바라고요. 소록수도 투매가 좀 나와야 되는데 투매가 좀 안 나오죠. 삼운봉에서 오늘도 반등을 11%씩 세게 주는데 투매가 좀 강하게 나와준다면 그때 한번 공략을 해볼 것 같고 IT 반도체는 당분간은 좀 관망을 하면서 좀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제가 이제 중간에 일이 있어서 방송을 좀 빨리
켰는데요, 방송을. 일단 아마 내일은 방송을 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내일까지 시장 잘 대응하셔서 또 다음 주 월요일이 대체 연휴네요. 다들 또 황금 같은 하루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내일 시장도 대응 잘 하셔서 또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국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